시설개론의 김용규입니다. 자, 50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 건가?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자, 건축 설비부터 한번 봅니다. 일단 급수에서는 개요, 급수 방식, 펌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질이나 배관 방식은 급하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다? 급수 방식, 펌프, 그리고 개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급탕설비는,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 27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서 급탕 방식에 관한 것. 자, 개별식, 중앙식이 있고요. 그 다음, 신축, 이음 등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집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급하면 일단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급탕 방식.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수 및 통기 설비에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랩과 통기관을 이주로 정리하지만, 자, 배수관의 관경 결정 부분도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합니다. 청소구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의 분리에 관해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는 여기는 자, 이렇게 됩니다. 대변기의 종류와 세정급수 방식,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배관과 밸브. 자,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자, 최근에는 밸브에서 주로 나왔고, 체크 밸브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밸브류가 더 많이 나오지만 배관도 안 나온 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요약집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수정화 설비입니다.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어쩌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양이 작아요. 그래서 수질 오염 지표. 자, 그 다음 개인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와 자, 오수 처리시설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하수도법 관련 용어도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소방설비는 여기서 최소 두 문제, 보통은 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가 있는데, 27회 때 옥내 수화전 설비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론 27회 때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와 피난 설비는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고 피난 설비는 상당 기간 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버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가스 설비는 여기 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가스 계량기와 이격거리지만 LNG와 LPG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냉난방 설비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몇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면 세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일러와 난방 방식 이 부분은 집중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 열에 관계된 것 열량, 비열, 그다음 열용량, 엔탈피, 자멸, 현열 이런 것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 단열재의 두께에 관한 계산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 용량 계산 문제 등이 나오는데 단열재 두께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버려야 할 파트는 습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자, 여기가 급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버리고 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5장 전기 설비는 자, 이렇게 됩니다. 홈 네트워킹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많을 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에서 용어, 부하설비라든가 부하설비 용량이라든가 수용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배관공사, 조명설비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선, 자, 이런 것들은 버려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운송설비, 엘리베이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안전장치와 기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장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인데, 자,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설비 관련 규정을 위주로 정리하지만 시간 여유가 없으면 어디에서 나올지, 자, 문제 대비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 구조는 어디를 공부해야 될 거냐. 그러면 자, 구조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의 양식과 하중 관련 기본 내용을 중점으로 하면 됩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정리하면 충분히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기초구조에 관해서는 자, 지반과 기초파기 및 흙막이 시 주의사항 등이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지반에 대해서는 27회 때 조금 까다롭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제가 나오는 곳이니까 정리가 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자, 세 문제가 나오는 곳인데 세 문제 이상이 나오는 곳이지만 자, 그 내용을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철근 공사와 각 부재의 철근,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에 들어가는 주근과 기둥에는 띠철근, 나선철근이 있죠. 자, 그 다음 보에는 자, 주근과 자, 굽힌 철근, 그리고 스터럽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 멋에 대해서도 정리하자. 균열 관련 부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 콘크리트 종류와 관련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 구조는 여기는 몇 문제가 나오는 곳이냐면 두 문제가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27회 때는 제법 까다롭게 나왔어요. 내와 피복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7회 때는 버려도 되겠고요. 자, 강제 규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접합 관련인데 기본적으로 용접.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시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도장, 그리고 보에 대한 것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플랜지와 외부, 자, 여기에 보강해야 될 것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장 조적공사입니다. 조적구조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벽돌공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에서 자, 미치면 뭐 세 문제, 네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벽돌공사, 그리고 돌, 석판 붙임 공사. 자, 핵심에서 다 강의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붕공사는 자,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어쩌다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물매와 관련된 숫자, 그리고 지붕 종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홈통공사가 있기도 한데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매와 지붕 종류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자, 과거에는 시방서 위주로 나왔다 이렇게 되지만 자, 멤브레인 방수와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기본적으로 조금 보고요. 지하실 방수, 자, 그리고 방수공사의 특징,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호는 창호와 창호철물을 정리하고 그 다음 주요 유리의 종류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장공사는 거의 안 나오니까 기본 용어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장 및 타일 공사는 미장에서 한 문제, 타일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요약 정리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장공사는 자, 도장의 종류, 그 다음 도장공사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쩌다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적사는 원가와 적산 관련 기본 개념, 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할증률, 자, 이거 숫자 조금 암기해야 되니까 미리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적산 계산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산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맞출 필요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50일 남았을 때 어떤 강의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 그러면 자, 50일 반복해서 들으면 좋은 강의는 자,
기본적으로 합격 예상 문제. 자, 요걸 보면서 요약 강의를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령 여유가 있다 그러면 500지문이라든가, 자, 남은 강의에서 동형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보고 가면 좋은 강의는, 자, 기본적으로는 500지문, 짧으니까 양이 작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파이널 80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80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틀린 부분 잘 정리해야 된다. 문제의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남은 50일 동안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50일 해야 할 공부 방법은,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 부분 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암기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그런데 50일 하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은, 자,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공고해서 공부하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0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만 들어왔어도, 자,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왔던 것 뭐 하지 않고 새로운 것 추가하지 않고, 자, 있는 것 잘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 자,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론, 민법, 회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